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김윤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척추 질환인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건강보험 치료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추간판 장애, 그러니까 즉 목 디스크 질환 환자가 5년간 24.3%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안 걸리겠지 생각은 접어두시고 자세히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 디스크라는 이 질환명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 디스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또 정확히 답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좀 정확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목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은 말 그대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파열된 것을 말하고요. 네. 추간판 탈출증 외에 경추뼈에서 뼈 돌기가 자랐을 때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신경 주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신경 뿌리와 척수각 내에 있는 구조물들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다 같이 합쳐서 의학용어로 신경근 병증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목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길기도 하고 저도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네. 편의상 많은 분들이 이제 목 디스크로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진행은 목 디스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좀 여쭤볼게요. 요추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추는 상반신 전체를 지지하는 데 비해서 경추는 머리 무게만 지지하기 때문에 요추에 비해서 부담 자체는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런데 경추는 요추에 비해서 움직임의 범위가 크고 노출 자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근데 이제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다 목 디스크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또 질환들이 있습니까? 다른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경추의 추간 관절 증후군이라고 흔하게 있고요. 위아래 척추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절에서 추간 관절이라고도 하고 이 관절의 위치가 좀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후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추의 이 추간 관절이 점차 닳는 퇴행성 변화나 뭐 이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목이나 어깨에 뭐가 올라와서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묵직한 통증이 주로 있고 목을 움직이는 데 좀 제한이 생기고요. 문제 있는 추간 관절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이 없고 컴퓨터 다 쓰시기 때문에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 많이들 앓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변형을 방치하면 또 이런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컴퓨터 핸드폰 때문에 젊은 분들은 1.5 거북목 아닌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경추는 앞쪽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는 C자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요. 턱을 앞으로 이렇게 빼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C자 형태가 점점 일자로 변하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은 아예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북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추 각도가 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디스크가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더 많은 하중이 목에 실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해서 목 디스크 질환, 추간관절 증후군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목 디스크가 그런 자세 때문만이 아니고 외상으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많이들 떠올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교통사고 같이 큰 충격을 입으면 급성으로도 디스크가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그냥 MRI를 촬영을 해봤는데 10명 중에 4명은 사실 디스크가 있었더라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급성 파열이 될 정도 큰 충격이 아니고 사고 자체가 경미했을 때에도 증상 자체는 갑자기 심하게 확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반대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통증만 있고 목 디스크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사고 후에 통증이 심해서 뭐 CT,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는 없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채찍질 손상이라고 해서 차가 주로 뒤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목이 갑자기 앞뒤로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 디스크 외에 있는 그 다른 경추의 연부 조직들이 손상을 입게 돼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채찍질 손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경우는 목 디스크와 증상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디스크랑 증상 자체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나 어깨 통증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인가 해서 CT,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는 없는 걸로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디스크랑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심한 피로감, 아니면 현기증이나 집중력 장애, 불안감, 기억력 감퇴, 아니면 시력 장애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의 목 디스크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디스크 발생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머리를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추 5, 6번과 6, 7번 디스크입니다. 주로 이쪽에서는 목이나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요. 네. 뒷목이나 목덜미 뻣뻣하게 통증이 있고요. 뻐근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돌덩이가 누르는 것처럼 묵직하다 이런 증상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 부위 그쪽에 견갑골 안쪽으로 통증이 있거나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그 등 거기에도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팔로 통증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아니면 감각 자체가 좀 떨어진다, 무딘 느낌이 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과 어깨 통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깨가 아플 때는 이게 목 때문인지 어깨가 아파서 그런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는 있습니까?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어깨가 네. 아프다. 그러면 목에서 왔을 확률이 높은 거고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뒷짐질 때 그럴 때 어깨가 아픈 경우는 회전근개나 같은 어깨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증상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디스크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디스크 5번, 6번 그리고 6번, 7번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부위는 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위가 있나요? 네, 5, 6번, 6, 7번이 가장 흔하지만 그 외에 뭐 상부 그 위쪽에 있는 경추에도 디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제 뒤통수 아래쪽이나 귀 뒤쪽으로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을 움직였을 때 뒷머리에서부터 귀 뒤쪽이나 머리 쪽으로 찌릿하게 두통이 올라오면 디스크로 인한 경추성 두통인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경추성 두통은 뭔가요? 그러니까 상부 경추의 디스크 아니면 그 척추 사이에 있는 관절, 근육인대 같은 부위가 문제가 있을 때 두통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있는 한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깨, 목덜미 통증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뒷머리, 옆머리 쪽에 통증이 있고요. 얼굴이나 이마 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통증 양상은 대부분 진 누르는 것 같다, 조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지럽거나 눈부신 증상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나 목 움직일 때 두통이 더 심해지시고요. 근데 이제 통증을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 통증이 정말 심해서 뭐 목을 아예 움직일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아무래도 나타나는 통증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통증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 불편한 분들에서부터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목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목을 아예 움직일 수도 없다 그렇게 심한 분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뻐근하면 이제 목에 담 걸렸다고들 좀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통증이 목 디스크에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으로 좀 여겨도 될까요? 그 뻐근하고 결리는 통증이 있으면 다들 담 걸렸다고 보시는데요. 맞아요. 뭐 접촉사고나 심한 운동 막 무리하게 한 뒤에 담이 걸렸다. 그런 경우는 이제 평소에 자주 그러는 거 아니고 특별한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그 뒤에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는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통이 발생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 긴장으로 인한 통증일 경우에는 며칠간 무리한 활동하지 마시고 통증 그래도 심할 때는 뭐 진통 소염제 복용하거나 간단한 주사 치료하시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사소한 일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그런 담 걸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목 디스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사소한 네. 일인데 자주 담 걸리는 분들, 목, 어깨 통증이 자주 있는 분들,
아니면 그 팔이나 손이 뻐근하거나 저린 분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잘 놓치시는 부분이 날개뼈 그 견갑골이나 견갑골 사이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게 디스크 증상일 수 있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견갑골 쪽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목 디스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디스크 의심 소견 보이면은 뭐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MRI를 찍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목 디스크 그 치료를 안 받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가끔 있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지내셔도 네. 큰 문제는 대부분은 없는데요. 척수신경 압박이 지속이 되면은 척수신경 자체의 변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척수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는 대부분 척수신경이 나가는 그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는 신경근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척수증은 그 신경 뿌리의 염증이 아니고 그 척수 기둥 자체에 아예 변성이 생겨버리는 것으로 그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척수증은 자연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방치해서 이제 신경 변성이 진행을 하면 수술을 하더라도 그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척수증으로 발전한 경우는 목 디스크와는 이제 증상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척수증하고 목 디스크 그 신경근병증은 약간 증상이 차이가 있는데요. 네. 척수증의 경우는 통증 자체는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단축기육이나 젓가락질 같이 좀 정교한 동작을 할 때 잘 되지 않고요. 걸을 때 똑바로 한 줄로 걷는 걸 잘 못하고 휘청휘청 거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또 항상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크처럼 사지가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얼른 진단 받으셔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증상 들어보니까 척수증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 디스크 치료법 알아볼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가 그런 것 같아요. 디스크 하면 무조건 수술 받아야 돼.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목 디스크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이제 호전이 가능합니까? 네, 목 디스크 환자 95% 이상이 디스크 자체가 그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것보다는 그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오거나 뭐 수액이 나오면서 화학적으로 신경하고 그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으로 그 염증 치료를 하면은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을 때는 무리한 활동 삼가하시고 온찜질이나 물리치료 하시면서 뭐 필요하면 소염진통제 같은 약 복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보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할 때에는 주사를 이용해서 국소마취제나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그 자극받은 신경 주위에 놓는 신경주사 치료를 하면은 염증 치료를 통해서 호전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신경 주사 치료도 있군요. 이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네.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사 바늘 자체를 신경 주변에 넣어서 그 바늘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이 신경 주위로 들어가서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신경 부종 감소를 시키고 신경 주위로의 혈액 순환을 증가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신경 차단술을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주위에 얇고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관을 직접 넣어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관이기 때문에 주사 바늘보다 신경 주위로 좀 더 가까이 직접 들어갈 수가 있고요. 관을 하루 동안 거치를 해놓고 약물을 집중 투여를 하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로 별 효과가 없는 분들에서도 많이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방법으로도 다 안 되는 정말 상태가 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디스크 탈출 자체가 너무 심할 때는 신경치료를 해도 염증 자체가 자꾸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디스크 크기 자체를 좀 줄여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수 카테터를 디스크 내 수액 탈출 부위에 직접 위치를 시켜서 고주파 열을 가하면 튀어나온 수액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부위에 시술을 잘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근데 수술과는 다르게 상처도 없고 회복 기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날에 바로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답변이 수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겁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앞서서 말씀드린 척수신경 자체
변성이 일어나는 척수증의 경우, 그리고 팔에 힘이 많이 빠진 경우,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있을 때, 소변, 대변 장애가 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수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관리법이라든지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좀 귀뜸을 해주시죠. 목은 허리와 달리 머리 무게만 지지를 하면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고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치료 예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변형 자체가 심하게 된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교정 치료를 좀 병행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목 건강을 해하는 그런 물건들도 너무 많고 자세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평소 목 건강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항상 자세 바르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하십니다. 네. 사무 보시는 분들 특히 컴퓨터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셔서 목 각도를 유지하시도록 하고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지 마시고 일하는 사이사이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하실 때 자꾸 턱 내미는 다들 턱 이렇게 내밀고 보시는데 턱 내미는 습관 고치시고요. 그리고 잠잘 때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 있는 분들은 경추 각도가 망가져서 거북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는 게 목 디스크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김윤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